쉽게 말해서 60점을 맞으면은 60점을 맞으면은 다시 말하면은 뭐 필기 점수가 됐던 그 면접 점수가 됐던 모든 것이 평균 60점만 된다면은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절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그 어떤 당사자가 왔는데 일간이 정화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개축월에 태어난 정화 입장에서 운에서 간목운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제 정인 용신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또는 자, 지금까지 근무 평점이 60점 이상만 되면 무조건 승진이다. 고가 점수가 60점 이상만 되면 무조건 승진이 된다고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역시 당사자도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승진이나 합격이나 결국은 정원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가 되는데 만약의 경우 A란 사람은 금방 얘기한 대로 정화고 B란 사람이 바로 이 A란 사람의 경쟁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란 사람은 일간이 개수입니다. 개수 일간이 역시 신약사주에서 경이라고 하는 정인 운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합격이 되거나 또는 승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둘 다 운은 좋지만은 결국 둘 중에 하나만 승진 또는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개수가 수국화를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개수가 합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담 과정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 과정에서 보면은 정확히 당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력 그 경쟁 상대의 사주팔자를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그 입후보자의 팔자만 놓고 이렇게 분석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역시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꼭 그것을 당선 여부를 정확히 좀 판단해 달라 한다면은 역시 그 경쟁 상대의 사주팔자도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승진운 또는 뭐 합격운 이런 것은 이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일반적 기본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운이다, 합격할 수 있는 운이다 하는 것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로 구분해서 또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신강사주에서 취직이나 승진운은 가장 좋은 운이 식신과 정제 또는 정관운이 가장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정제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월급을 받는 물론 미혼 남녀는 결혼운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운 또는 취직 승진운 이렇게 볼 수 있고 정관운도 마찬가지로 남녀 똑같이 결혼운 또는 승진 합격 이런 운이라고 보는 것이죠. 식신운은 뭐 음식이 생기는 그런 의미고 또 활동한다는 차원이니까 당연히 취직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신강에서는 식신 정제 정관운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렵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만약의 경우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언제쯤 내가 취직 운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만약 일간이 정화다고 합니다. 정화. 그러면 여기서 정제, 정관, 정인 이것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가지고 합의되는 임수운을 딱 찾아가지고 2012년도가 임진년이죠.
2012년도에 정임합이 들어오니까 다시 말하면 정관운이니까 이때 취직이 됩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있지요.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되고 만약의 경우 올해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입사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임수월이 언제 들어오는가를 볼 수 있겠죠. 특히 신약사주에서 임인 이런 월이 있는지 또는 뭐 정해 아니면은 을해 이렇게 정관과 인성이 동주하는 이런 운이 가장 좋은 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월이 문제는 물론 올해 운이 나쁘게 되면은 그 월운이 좋아도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좋은 회사는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이제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운 자체도 흉하지 않다. 흉하지 않는 상태에서 딱 그 이민월이 있더라 그러면 이달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렵고 조금 그 상담자 입장에서 유심히 파악해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그 월운을 먼저 보고 대신 월운을 보되 연운이 좋지 않으면 그 당의 연도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취직은 되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취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낮춰서 들어가라.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관이나 편제 또는 평관운도 취직운이다. 평관운은 아까 일간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물론 또 인성이 자리해서 이렇게 통관시키는 그런 팔자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신약 사주에서는 언제가 가장 그 좋은 취직운이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역시 정인운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팔자 형태에 따라서는 편인운도 이제 취직운으로 볼 수 있죠. 또는 신약하다고 해도 식신운이나 정제운이나 정관운 이런 것들은 신약 사주에서도 우리가 취직 또는 승진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혼 남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 운이 또 되겠죠. 그 다음은 그 퇴사운. 물론 자신이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치 않는데 이렇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또 운도 있죠. 아니면은 뭐 직장을 변동이 들어오는 변동이 와도 좋은 쪽으로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역시 좋지 않은 쪽으로 직장 변동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운이냐 그러면은 신강사주에서는 상관 편제가 문제죠. 상관과 편제 운이 들어오면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는 일간 스스로 그만두지요. 신강한 일간 입장에서는 역시 그 식상과 재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운에서 이렇게 식상과 상관운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때는 관의 지배를 통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상 직장을 그만둡니다가 아니고 자영업에 개업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업종 선택이죠. 그 다음은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 유망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은 유행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관성 인성의 마음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식상 재성의 마음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상관 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신운 때로는 정제운 이럴 때도 그 신강사주에서는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신강사주에서 정제운이 간혹 보면은 퇴직금의 의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거분이 또 들어오면은 신강한 일간 입장에서 또 비거분이 들어오면은 역시 그 조직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체적으로 그만두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신약 사주에서는 그 비겁과 식상이 동주해서 들어오는 운입니다. 또는 비겁과 편제가 동주해서 들어오는 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비견과 상관이 동주할 때 자, 일간이 간목인데 지금 신약사주입니다. 그런데 운에서 갑오운을 맞게 되면은 갑오운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제 당연히 비견운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관입니다. 이렇게 비견과 상관이 동주에서 같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들어올 때나 또는 이런 식으로 비견과 편재가 이렇게 동주한 이런 운에서도 신약사주라 하더라도 자신의 힘이 강해진 거죠. 자신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역시 타인의 지배, 통제, 간섭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를 좀 싫어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관운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역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편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사주에서 이렇게 비겁과 상관 또는 비겁과 편재 이런 운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모든 팔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개업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을 해왔습니다만은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팔자인지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팔자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왔을 때 당신은 팔자를 보니까 직장 팔자야. 직장 생활 하시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니까 역시 이 사람은 굉장히 음적인 사람이고 관성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팔자다. 그렇다면은 특히 계절적으로 봐도 역시 음월태생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체면, 안정 이런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경쟁이 심한 자영업 쪽보다는 안정된 조직 생활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하고 나서 현재 뭘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자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팔자대로 지금 못 살고 있잖아요. 팔자대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사업, 그 계통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운에 의한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만족 여부 그리고 이 팔자를 분석해서 이 팔자는 역시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팔자다. 자영업 쪽에서 만족도가 높은 팔자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상담자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은 이제 관성을 극하고 편재는 인성을 극하는 상태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상관운이 들어온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상관운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직장 생활에 만족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뭔가 자꾸 변화를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좀 갖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조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그 활로는 없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럴 때 그 내담자를 맡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운에 의해서 온 것이죠. 팔자 자체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할 팔자고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운에 의해서 상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운만 지나가게 되면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설명해서 몇 월까지는 조금 힘들 것인데 절대적으로 변화를 주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재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편재는 일간이 극해서 취하고 싶어하는 재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타인과 경쟁을 통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재물 이것을 우리가 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월급에 대한 어떤 회의 내지는 만족 이것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신약사주가 인성에 의지하는 상태에서 편재운을 맞게 되면은 결국 그 자기 분수도 모르고 큰 돈을 추구하거나 또는 이성을 탐하다 보니까
망신을 당하게 되고 의식주가 불안정하게 되고 역시 또 직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팔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개업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개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언제쯤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논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것도 신강사주에서는 신강사주에서 개업운 내지는 사업이 번창하는 그때는 식상이나 재성운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과 재성운에서 대체적으로 개업을 하거나 또는 그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상태로 보면 되겠고 신약사주에서는 역시 그 비겁운이 들어오면은 신약한 일간 입장에서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상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비겁과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비겁과 식상이 동주한 운 또는 비겁과 재성이 동주한 운 이런 운이 신약사주에서는 대체적으로 개업운이고 또는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운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인성과 식상이 동주한 운도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일간 정화가 간목 이렇게 인성운과 그리고 식상운, 목생화, 하생토 이렇게 인성과 식상이 동주한 운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약사주에서는 개업운이다 내지는 사업이 번창하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업이 부진하거나 중단 또는 부도될 때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지요. 이것은 신강사주든 신약사주든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간일지 다시 말해 일주가 충되면 안 됩니다. 일단 충이 되면은 그 일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해서 일을 해서 재물을 추구해야 되는데 일주 자체가 충이 되게 되면 역시 불안정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중단되는 그래서 부도를 맞게 되겠죠. 그리고 용신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신이 극파당해서 역할을 못할 때 이럴 때도 어렵겠죠. 그리고 일간을 직접 극하는 그러니까 천간으로 편관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일간이 직접 극을 당하기 때문에 역시 일간 입장에서는 식상과 재성을 향하고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관의 강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역시 구설이 따르게 되고 구설은 관제구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과 재성을 극파하는 비급 또는 편인 기신운이 있습니다. 편인 기신운이 들어와서 식상을 제거하거나 또는 비급 기신운이 들어와서 역시 재성을 극파하게 되면은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이때는 손재수도 따르고 사업도 부진하고 중단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역시 부도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팔자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인 팔자 그러면은 직장 생활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직장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팔자는 어떤 팔자가 좋을까로 가장 간단히 정리한다면은 역시 상관 편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편제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관도 없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만약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상관 편제가 팔자 안에 있게 되면은 역시 이건 직장에 붙어 있기가 어렵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직장 내에서 사고를 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자영업자 팔자는 그러면은 어떤 팔자가 자영업자로서 만족도가 높을까 하는 것은 신약보다는 물론 신강사주가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역시 음월태생보다는 양월태생 그리고 그 관성인성보다는 식상재성을 향하는 팔자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은데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팔자 내에 이왕이면은 편관이 없는 팔자가 자영업 쪽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편관이 만약 강하게 월간이나 또는 일지에 자리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만약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역시 잘 되지 않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과 마찰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고 역시 여유, 융통성, 유연성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편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질병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